제가 그 12,300원짜리 진미채 1kg를 사던 게 오늘 가니까 15,000원이 오르고 가스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르기 전에 미리 몇 개를 사놨거든요. 밀가루도 좀 사놨고요. 생필품도 좀 사놓고 조금은 더 재워놓고 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물가가 정말 계속 치솟고 있는 모양이죠. 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5월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 14년 있는데 만에. 14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려웠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렇죠. 당시잖아요. 예. 그때 수준으로 언급이 된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는 게 더 걱정스럽거든요. 해외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일본의 장기 엔저도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안이고 미국이 추세적으로 긴축을 한다. 역시 상수로 보셔야 되는 그 금리 상황이죠. 인상하는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까지 지금 주춤하다. 우리 주요 시장이 다 어렵다. 이런 얘기여서 다 거기 언급되는 변수들이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전망도 지금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 당장 물가 네.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거 뭐 정부에서 관여하고 당연히 할 텐데 말이죠.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최대 과제도 아마 물가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잡을 수 있을까요? 물가 잡기가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그 피부에 와닿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보면 짜장면 이런 분식들 예. 대표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외식 물가가 뭐 10% 오른 건 부지기수고요. 예. 집에서 삼겹살 한번 구워 먹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최근 들어 그래서 국내산 돼지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모든 돼지고기를 내가 한 번씩 다 먹어보게 된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캐나다 고기, 뭐 브라질 고기, 그러니까 싸다고 하면은 뭐든지 찾아서 이제 구매를 돼지고기를 하시는- 먹고 싶은데 국산은 비싸니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돼지를 자꾸 찾게 된다. 제주도를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라면 두근에 6만 원이 넘어가고요. 예. 한돈 뭐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아이고. 독일 삼겹살, 캐나다 삼겹살 아마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해보신 분들 많으실 예. 거거든요.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지금 뭐 국수, 식용유, 원재료가 되는 것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말이죠. 밥에다가 네. 스팸, 달걀 후라이 이렇게 해서 12,000원에 팝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이거 팩트인 건가요? 아니면은 누군가 이게 비유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SNS를 예.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런 메뉴가 구성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진입한다는 저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딘가에서 판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12,000원이라는 게 이렇게 심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햇반 그리고 햄, 달걀 이거 합치면은 한 10,000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겠죠, 저게. 그렇죠. 예. 물론 저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묶음 금액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배달료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그게 아주 무리한 가격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 물가 저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SNS에 공유하는 건 대학생들이 사 먹는 대표적으로 저렴하게 한 끼를 그 보충할 수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미 6,000원, 7,000원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은 아마 주영진 앵커께서 대학 다닐 때 1,000원 미만으로 학식을 드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모르면 라면은 정말 쌌던 기억이 네, 나요. 예.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 7,000원, 5,000원이 넘어간다면 교수 식당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교수 식당이 한 3,000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노량진에서 컵밥거리에 있는 그 컵밥거리에서 예. 한 끼를 때우는데도 6,000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학식도 지금 6,000원, 7,000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밥 한 줄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김밥 한 줄로
한 끼 나기에도 5천 원 위를 지불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숫자가 자꾸 나오고 난 잘 네. 몰라.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서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컵밥, 짜장면, 서민들에게 당장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이게 큰 문제네요. 그렇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 서민들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다 고통을 받는 게 가장 문제인 거고, 분위별로 봐도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가 그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을 보면 가처분 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썼다. 1분기에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처분 가능한 소득의 대략 42%가 식비로 나갔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에 대한 고통지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공급 측의 쇼크에서 시작된 거라 당분간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이나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이른바 엥겔 지수가 네. 내 자의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자, 물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초기 최대의 과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1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 네. 그리고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달 만에 1% 넘게 대폭 하향 조정했다. 네.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세계 전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빠져나가기가,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전망치가 수시로 바뀐다는 상황도 아마 체감을 하실 텐데. 불안정하다는 얘기. 그렇죠. 이 분기별로 나오는 수정 전망치가 계속 바뀝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추세적인 흐름인데요. 4.1에서 지금 2.9로 내려온 저 숫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자체도 1.2%포인트가 순식간에 네. 하락했다, 이걸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 월드뱅크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요 5% 위쪽이었습니다. 아이고. 작년하고 비교를 한다고 치면 작년에 예상했던 올해 경기하고 올해가 직접 열리고 나서 체감하게 되는 올해 경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의 전망치를 우리가 좀 비중을 두고 보는 것은 국가들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꿔주고 이자를 부담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저들은 현실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히 아시아나 신흥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시그널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경제 정책을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1분기 말씀을 하셨는데 4월에 나왔던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좀 내부를 좀 뜯어본다고 하면 민간 소비가 많이 줄었고요. 또 건설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좀 받쳤는데 2분기 이후의 상황은 주요 시장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수출의 직격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게 내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찬반을 떠나서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선택하는 방식은 건설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내수를 좀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써야 하는데 또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그 일부기에 특히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던 게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분기 대비 3%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격적인 투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긴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요일의 남자 송혜송. 예, 앞으로는 이 목소리를 더는 직접 들을 수 없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인 송혜 씨가 향년 95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다는 뉴스가 들어온 거죠. 전국 노래자랑을 35년 동안 진행하면서 세계 최고령 텔레비전 음악 경연 프로그램 사회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송혜 씨 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35년. 송혜 씨는 정말 진정한 서민의 벗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송혜 씨의 별세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 씨는 황해도 재령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본토를 떠나 다른 곳을 떠도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디아스포라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에서 방송할 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어머님께서 이번에는 송혜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기억을 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와 나누곤 했었습니다. 송혜 씨의 별세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예, 송혜 씨를 그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송혜 씨가 돌아가신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지난 2015년에 발표한 노래 이 노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송혜 씨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눈물 어린 툇마루에 손 흔들던 어머니 하늘마저 어두워지 나무 뒤 벌판아 길 떠나는 우리 아들 조심하거라 그 소리 아득하니 벌써 70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